이명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급 4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구속된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의 진위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무급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50%나 늘어나는 등 환경성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4명과 차관급 15명에 대한 인사가 오늘 단행됐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9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무위원급 4명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차관급 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관급은 소폭인 4명이 교체됐습니다. 먼저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윤중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낙점됐습니다. 경남 마산 출신인 윤 후보자는 금융, 재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시장 신뢰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의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윤중현 후보자와 경제팀의 투톱을 맡을 금융위원장에는 금융경제통인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현 후보자는 비핵 개방 3천의 기초를 만든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브레인입니다. 국무총리실장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권태신 총리실 사무처장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수석진 개편은 박병원 경제수석을 경질하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내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원세훈 장관의 국정원장 내정과 한상률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의 후임은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박영준 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과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각각 총리실 국무차장과 교과부 1차관에 내정하면서 친정체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측근들의 전진 배치로 경제 살리기 등 강력한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지만 여당 정치인 배제와 코드 인사 지적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진위 논란이 뜨겁습니다. 월간지 신동아는 구속된 박모 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검찰 측은 미네르바가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은 기자입니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구속된 박모 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신동아가 별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박 씨는 미네르바가 맞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글들이 박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작성됐고 필명 미네르바에 대한 IP 추적 결과 박 씨의 집 주소가 나온 점에 비춰볼 때 박 씨는 미네르바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네르바가 유명세를 탄 리만 브로더스 파산 예측글도 같은 취지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구속되면서까지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신동아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박 씨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신동아는 오늘 배포한 2월호에서 자신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의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는 한 명이 아니라 7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밝혔습니다. K씨는 이어 주로 자신이 글을 썼다며 검찰에 구속된 박 씨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에 구속된 박 씨는 자신은 신동아와는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심은입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무급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빨라지는 고용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휴업 지원 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고용 유지를 전제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이른바 양보교섭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와 각종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무려 50%나 증가하는 등 환경성 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52만 명이었던 환경성 질환 진료 환자는 지난해 714만 명으로 29.3%가 증가했고, 특히 지난 2002년 294만 명이던 알레르기 비염 진료 환자는 2007년에 443만 명으로 무려 50.7%나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 아동이 전체 진료 환자의 21.2%인 9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강 주변의 이른바 병풍 아파트가 사라집니다. 서울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지역 한강변에 병풍 아파트 대신 초고층의 마철로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성기명 기자입니다. 삭막한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강변의 도시구조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 서울시 이번 선언의 방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한강 선유도 공원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성냥갑 아파트에 막혀서 사유화됐던 한강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고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계기로 해서 그 제방 안쪽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의 시설물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이제 완비된 모습으로 나아간다. 현재 한강변은 85%가 주거지역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가 7개 지구로 주거지역 가운데 20%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고 나머지 80%도 기존 방식으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이번 선언에 따라 한강변은 각 특성을 고려해서 마곡에서 상암지구는 생태 첨단산업이, 당산, 선유도, 망원 합정, 홍대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산업, 여의도에서 용산까지는 국제금융업무, 이촌에서 반포까지는 보행녹지지구로 각각 특화됩니다. 서울시는 한강변의 입지 여건상 부동산값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성기명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을 위한 한 EU 통상장관 회담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측 대표인 캐서슨 애쉬튼 집행위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질적인 진전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회담에 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한 EU FTA 협상이 남은 쟁점인 자동차 관세 양호 조건과 기술 표준, 상품 양호, 원산지, 서비스 분야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연평균 소득이 6,200만 원에 달하는 공무원과 교직원 등 직장인 1,450명이 농림수산인이 받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심부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농심보 운용 실태 사실을 적발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보증 대상자 제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증해졌다며 보증심사 부실과 신청 서류 허위 작성과 관련해서 기업체와 금융기관 8곳을 적발하고 농협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 축하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날 열차를 타고 워싱턴에 입성한 오바마 당선인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취임 기념 콘서트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취임 기념 콘서트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기념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이름의 축하 무대에는 헐리우드 톱스타들이 총출동했고 한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Despite the enormity of the task that lies ahead, I stand here today as hopeful as ever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endure, that it will prevail, that the dream of our founders will live on in our time. 이날 축하 무대에 오른 톱스타들은 역사적인 첫 아프리카계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변화와 국민통합, 나아가 위대한 미국의 의미를 노래에 담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정부가 14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밝히면서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2,300만 국민에게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尽管这个消费券的金额并不多，但是刚好是在我们春节之前发放，让大家手上有一笔小小的钱能够去刺激消费。 불황에 어려움을 겪던 상점들이 붐비면서 경기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무료 상품권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국영석유사 대형 저장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7개의 소방서가 출동해 30m 이상 치솟는 불길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장 주변을 봉쇄시켰습니다. 이날 화재는 석유 저장시설에서 5,000kl의 휘발유를 저장하는 탱크가 터지면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World Silver Championship. Yeah!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상 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